HMM의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될지를 추정해 봤을 때, 안녕하세요, 로스트팬더입니다. 오늘은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MM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볼까요? HMM은 해운회사인데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93.7%를 차지하는 컨테이너선 중심의 회사입니다. 벌크선이 5.3%, 유저선이 1% 정도가 있고요. 컨테이너선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싣는 배를 말하고, 벌크선은 곡물이나 철광석을 운반할 수 있는 배를 말합니다. 유조선은 석유를 운반하는 배고요. 원가 비중을 살펴보면 1위가 항화물비이고요. 항화물비는 항만의 입출항비, 화물의 선적, 하역, 운송비까지 포함된 비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용선료인데요. HMM이 스스로 보유한 선박이 있고 또 빌려 쓰는 선박이 있습니다. 이 빌려 쓰는 선박에 대해서 용선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8.8% 정도가 됩니다. 3위가 연료비이고요. 연료비는 보통 선박은 벙크CU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3.2%를 차지하는데, 선박도 10년이든 20년이든 이 연수에 따라 결국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을 매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HMM의 항로별 매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44%, 유럽은 30%, 아시아 17%, 남미 외 기타 나라가 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향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HMM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미주 항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인데요. 아시아에서 미주로 가는 배는 4.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미주에서 아시아로 오는 배는 6.6%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 계약 현황인데요. 아무래도 해운업이라는 것이 운임이 급증할 때는 그 이익의 폭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또 운임이 급격히 감소할 때는 바로 적자로 들어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HMM의 장기 계약건은 현대글로비스와 중국의 허베이스틸과 또 GS 칼텍스와 같이 총 4건의 큰 장기 계약이 있고요. HMM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매출액인데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씩 성장했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폭발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상 운임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20년 1쿼터부터 22년 3쿼터까지 분기별 매출액인데, 22년 1쿼터까지는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증가하다가 최근 2분기 정도는 매출액이 정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입니다. 2019년까지 한 해도 거의 흑자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영업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존재했던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제품들을 또 해외로 이송하는 그런 중요한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산업은행과 기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상 유례없는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면서 지금 22년 예상 영업이익은 10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무려 55%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쿼터부터 22년 3쿼터까지의 분기별 영업이익과 순이익입니다. 22년 1쿼터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렇지만 22년 2쿼터, 22년 3쿼터가 될수록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HMM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는 SCFI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최고점은 22년 1월 17일 날 5,109포인트를 찍었었고요. 현재 22년 11월 11일 기준으로 1,443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엄청난 수치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22년 4분기는 이익 감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요. HMM의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될지를 추정해 봤을 때
20년 상반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90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SCFI 지수가 900 이하로 떨어진다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M의 재무 비율을 통해 안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은 37%고요. 사실 부채가 8조 원으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본 총계가 최근에 워낙 크게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요. 유동 비율도 590%로 아주 좋은 편이고 당좌 비율도 578%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회사채 등급은 A 등급을 받지 못하고 BBB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해운 산업이 운임이 감소하게 되면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25,000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0조 원이고요. 이익 대비 가격을 나타내는 펀은 0.9배로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ROE도 최근 4분기 순이익이 크게 급증했기 때문에 51.8%라는 유례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BR은 자본 대비 가격인데 0.46으로 낮은 수치고요. PSR도 매출액 대비 가격인데 0.52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PER과 ROE와 PBR과 PSR이 정말 다른 기업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좋은 수치는 분명하지만 이것은 HMM의 과거의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향후의 실적은 이것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HMM의 차트인데요. 21년 5월 정도까지 최고점을 51,000원을 찍었고 그 이후로 21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1선도 뚫고 아래로 돌파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반등하는 시기가 한 번씩 있게 되는데요. 보통 61선에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고 제일 최근에는 16,900원 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 21선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SCFI 지수가 계속해서 하향 중이기 때문에 이 저항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식 보유자인 경우에는 SCFI의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물동량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컨테이너 선 업황이 좋으면서 컨테이너 선 발주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복의 공급도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SCFI는 하향 추세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 거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 매도하는 과감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 비보유자라고 한다면 낙폭이 과대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저항선과 21선, 61선을 감안해서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MM을 요약하고 저의 주관적인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 부문입니다. 분기별 매출 성장성이 점차 둔화되고 있고 곧 하락 전환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2점으로 책정했고요. 수익성 부문은 높은 이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 이후에 더 빠른 속도로 하락 추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안정성 부문은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지만 SCFI 900 이하에서는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5점으로 책정했고요. 밸류에이션은 현재 낮은 PER과 PBR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1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합 1.9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늘은 HM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향후에 여러분이 투자하거나 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스디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